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32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참고로 33회 41번에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였습니다.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뭘 기다렸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 있었습니까? 유증과 재단법인 설립 두 가지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다른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5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전통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지문을 보게 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공유 지분의 포기는 어떠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유자에게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게 도달돼야만이 효력이 발생하고, 또 뭐죠?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에, 즉 공유 지분의 포기에 따른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이전을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 대리인의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하여 소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물권 대리 행위와 유사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의 경우에도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상계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법률상 소유자다. 왜 법률상 소유자라는 표현을 쓰죠? 기존 시험에 쓸 때 허무임, 사망자이든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법률상 소유자 따로 있고 외형상 소유자일 뿐 경우,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률상 소유자한테 해야 한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자, 한번 기억을 떠오르십시오. 42번 갑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예요.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갑은 본인이네요.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죠. 누구에게요? 을이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러면 떠오르게 뭐였죠? 이미 대리인이다. 그리고 매매 계약에 체결권을 줬다는 거다.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계속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도면 매매 계약 체결 권한을 준 거다.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복대리인. 그러면 딱 지문을 읽는 순간, 복대리인에 관련해서 뭔가 묻겠구나. 딱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병은 누구를 대해서 본인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했다. 이 복대리인 계획이 뭐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갑을 대리해서 매매 계획을 체결해야만이 갑에게 효과가 기속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을 대리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도 잘 봐주십시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병이 누구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과 동시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아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자, 34회에 나왔던 겁니다. 자, X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딱 감이 와야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맞다. 답을 줬습니다. 성질상 대리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이런 겁니다. 남한테 시키지 마. 오직 네가 해. 그런 의미의 약정이 없는 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리한 제도가 본인의 경제활동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미암아 본인에게는 유리하겠지만 대리인이 선임에 통해서 거래 안전에 위험도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한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거래 안전의 보호를 강조한 겁니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참고서 하십시오. 대신에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걸 기하죠.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본인의 승낙과 관련해서 묵시적 승낙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대리인은 어떤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입니다. 동그라미 3번. 을이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선임 감독하는 책임이 없다? 아니다. 있다. 병을 복 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엑스트주의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 본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병에 복 대리인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자,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리권에 소멸돼요.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 대리권도 소멸된다. 기억을 하십시오.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 즉 우리에겐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고 대리권이 없는 거고요. 그 결과 복 대리인도. 왜냐하면 이 복 대리권은 어디서 바탕을 뒀다? 대리권에서 바탕을 뒀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리권 소멸 사유가 본인 사망 위에 또 뭐가 있죠? 대리인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성년 후계 개시 파산의 사유, 아니면 원인 관계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 관계, 원인 관계 종료하거나 아니면 숙권 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그 부분은 기본이니까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5번.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복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가 없다. 자, 기존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 대리인, 대리인이 이미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을 위해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병이나 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 자체를 좀 눈에 익혀야 합니다. 이런 경우 뭐랬습니까? 복 대리인이 나오면 표현 대리인은 성립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랬죠? 근데 법리적 여지가 없다? 아니다. 여지가 있다. 그 대신에 몇 조? 대리권 소멸 후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복 대리인이 포인트가 나오면 표현 대리 성립이 여지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럼 몇 조? 왜냐면 표현 대리는 125조, 125조, 126조, 129조입니다. 근데 복 대리인과 관련해서는 126조 아니면 129조예요. 근데 129조는 뭐죠? 대리권 소멸 후에. 그럼 126조는요. 기본 대리권 적용돼 권한을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자, 그래서 참고로 원 대리인이 120조를 위반하여, 120조 뭐죠? 복 대리인은 원칙적, 임의 대리인은 복 대리인은 선임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선임이 가능한데 그걸 위반했다. 그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다? 아니다. 무권 대리 행위다. 그러한 상태에서 복 대리인이 선임했어요. 근데 이 복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는다는 표현을 쓰게 되면 표현 대리는 126조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을 사례로 바꿔놓는 겁니다. 자, 43번. 행위 능력자 을은 또 대리 문제네요. 앞에는 임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문제죠. 대리권 없이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인이에요. 근데 대리권이 없어요. 그럼 무권 대리인. 명확하게 행위 능력자 썼어요. 대리인이. 그 얘기는 뭐죠? 대리인의 경우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뭐냐면 소극적으로 본인은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인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민법의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행위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입법 취지는 뭐죠?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대리인이에요. 이 을이 대리인이에요. 그 효과가 누구한테 계속죠? 본인한테요. 따라서 행위 능력자, 즉 제한 능력자를 굳이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갑을 대리해요. 본인이죠. 갑은 본인. 갑이 보유하고 있는 매순의 지위를, 자, 매순의 지위도 부동산 같은 하나의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낯선 용어인데, 매순의 지위 그냥 부동산처럼 매매의 목적물이다. 그렇게 단순히 취급하십시오. 병에게 양도하기로, 매각하기도. 계약성이 지으니까 매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고 양도한다는 표현입니다. 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병은 상대방은 누구에게요?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럴 때 무권 상대방은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이런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볼 때는 가, 을, 병, 상대방, 본인,
무권대리니까요. 무권대리인. 이런 구조를 써놓고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틀린 것은 매수인의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의뢰 무권대리인의 무권대리를 모른 병은 선의의 상대방이다. 선의의 상대방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쵸? 철회권은 지금 무권대리 행위 때문에 유동적인 모여 상태예요. 그럴 때 상대방의 보호하는 방안으로서 상대방의 신뢰, 즉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병은 언제까지 본인의 추인, 즉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 유효 상태로 만들기 전까지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유동적인 무효 상태를 확정적인 무효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철회권. 근데 어떤 경우에만? 선의의 경우에만. 잘 나왔습니다. 자, 34일 때 나왔었습니다. 33일 때 모두가 1, 2번이 병이 자 상대방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딱 연상이 돼야 돼요. 3번 상대방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병은 상대방은 누구요? 본인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문에서 무권대리 행위예요. 그러면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서 병이 상대방이 본인이 아닌 무권대리에게 계약금을 줬어요. 그런데 자, 급부의 이행이 있었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런데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러면 법률상 원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으면 돈을 준 사람은 내가 급부를 이행한 원인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받은 거 돌려줘.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 쟁점은 무권대리인이 돈을 받았으니까 무권대리인한테 청구하는 게 맞겠죠. 돈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보통의 부당이득 반환 점은 이익을 취득한 사람, 결국은 급부의 이행을 했을 때 통상적인 경우는 그 이익의 상대방이 될 거예요. 급부 이행, 돈을 준 상대방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이건 대리구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고 대리행위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은 을에게 준 이유는 본인에게 준다는 생각으로 준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는 갑이기 때문에. 이건 대리구조예요. 단지 대리권이 없어서 이 매매계약, 이 양도계약의 효과를 갑에게 기속시키지 못할 것 뿐입니다. 병이, 상대방이 이 계약에 따라 돈을 줄 때는 이 사람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매매계약, 이 양도계약의 체결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돈을 받을, 양도대금을 받을 수령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에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는 이 사람에게 직접 준 이유가 이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한 거야. 그런데 무효가 됐으니까 본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것은 뭐죠?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일단 손해는 봤죠. 돈을 줬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근데 누가 이익을 얻는 건지, 을이 이득을 얻는 건지 갑이 이득을 얻는 건지 그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가 설명했죠. 만약에 을이 무권대리가 아니라 유권대리운, 즉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유했고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체결 권한에는 이미 대리인 을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이런 말미야 매수인에 해당하는 상대방이 이미 대리인, 유권대리인, 즉 대리권 있는 사람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전달하면 비록 그 사람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직접 변제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나중에 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었어요. 무권대리는 다르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무권대리의 경우는 일단 법률상 무권, 대리권이 없어요. 돈을 받을 권한이 없어요.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양도계약 체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다? 매매대금을 받을 권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은 게 직접 갑이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경우에도 을이 갑에게 전달해서 이 사람이 이 돈을
자기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누가 취득한 거다? 무권대리인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을이 갑에게 그 돈을 전달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권대리인이 이익을 취득한 거고 갑인, 본인은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 그럼 누구한테 상대합니까? 상대방은 이익을 취득한 무권대리인에게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누가 갑이 아니라 누구? 을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무권대리와 그리고 유권대리 비교해서 보셔야 합니다. 유권대리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반대로 이 사람이 유권대리, 대리권이 있다. 임의대리인이고 시험은 임의대리인이다. 그리고 권한을 넘지 않고 즉 왜냐하면 매매대금 수령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대리권인 이 사람한테 돈을 전달하면 이 사람에게 전달한 순간 이 사람에게 전달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갑이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 당사자는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던 갑과 병이다. 설사 이 사람이 임의대리인이 갑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또 하나 계약과 맞겁니다. 이 계약 해제 원인에 임의대리인이 단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다. 왜냐하면 원상회복 의무의 당사자는 계약의 당사자 뒤에 있는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강조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병이 상대방의 계약을 철회한 경우 갑이 본인이 그 철회의 이유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자, 선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인자는 누가 다투느냐? 악의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효력의 발생을 저지를 주장하는 누구다? 본인이 증명할 책임이다. 어떤 증명이? 악의를. 악의가 뭐예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 구조입니다. 자, 5번 병의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계약 체결 전 본인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 상속인이 되거나 그럼 뭐죠? 무권대리인이. 그럼 이렇게 하죠. 이거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그럼 항상 떠오르는 게 뭐죠? 본인의 중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정확한 의미는 병이 선이 무과실이어서 을이 백수도 행위 능력자잖아요. 행위 능력자이기 때문에 병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 을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갑의 추인이 없는 경우에는 135조에 따라 병의 선택에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의 책임이 있다. 그걸 떠오르십시오. 그런데 자 여기서 표현을 보면 선이 무과실인 병에게 명확하게 썼습니다. 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상속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무권대리 지위와 본인의 상속인 지위가 병존하고 만일 병이 선이 무과실이면 무권대리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의 책임이 있는데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시험 출제에서 친절하게 선의 무과실이라고 표현을 딱 이렇게 명확하게 쓰면 혼동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 무과실인 걸 빼놓고서도 신의 측에 반한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모를 하십시오. 대부분 지금까지는 오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요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명확하는 게 맞습니다. 34에도 나왔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44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몇 조가 있었죠? 107조, 108조, 109조예요. 그 110조와 관련해서는 판례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단지 동기착오가 있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의사 표시에 부당한 간섭은 자기의 의사를 표시에 응하는데 부당한 간섭, 사기와 강법을 부당한 간섭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조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인도 제3자에 해당되는데 파산 채권자가 전부 악이야만 악이고 일부라도 선이면 선의로 다뤄진다. 강조를 했습니다.
자, 34에 나왔던 겁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무효, 효력이 없다. 의사표시는 진위 아님이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원칙적으로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알고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은 107조 1항 단서인데 대리권 남용이죠. 어떤 사실을 한다?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그게 그 대리에서는 대리권 남용서죠. 그 대리를 통한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아니죠. 허위 표시와 구분된다. 착오가 아니라 허위 표시죠. 착오는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모르는 경우고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아는 거잖아요. 통정의 표시도 아는 거예요. 다만 허위 표시는 통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아는 것만 부족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세트로 애우시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통정 허위 표시는 주로 어떤 경우에 이루어졌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등기가 되면 대리권 존재는 추정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선의가 추정됩니다. 그러한 어떤 배경하에 선의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 그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다. 제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통정허위 표시의 입증 책임은 부동산 등기부에 떠주십시오. 추정되잖아. 그럼 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지 제3자가 아니다.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주십시오. 통정허위 표시는 대부분 등기를 수반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자, 5번 매수인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소멸한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즉 계약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된 손해배상 책임에 부담을 느껴요. 근데 그 벗어난 방법보다 착오를 위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이 주장해서 아예 계약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이 표현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 이유는 수업 시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약방의 감점처럼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다. 45번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